코골이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사유, 즉 배우자에게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혼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실 만한 사유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혼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유가 있어야지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꽤 엄격하죠. 그런데 재밌게도 법이 엄격하면서도 조금 오픈되어 있어요. 엄격하지만 오픈되어 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쭉 각호가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호 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이혼 사유인데요. 불륜했다. 이러면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거죠. 지속적인 불륜일 필요도 없어요. 일회성으로 그친 성관계였다. 이런 것도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1호 사유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이게 조금 웃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술에 엄청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를 한 기억을 전혀 못해요.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도 있다면 심신상실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또 이혼 사유가 안 돼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법원의 입장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배우자가 제3자와 성관계를 가진 증거가 있다. 이러면 사실 거의 100% 이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으로 2호 사유입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한 때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배우자가 상대방을 집에서 내쫓아내거나 자기 자신이 집에서 나가버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과거에는 꽤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집에서 내쫓아버리거나 가출을 해서 몇 개월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일시적인 하루 이틀 가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장기적인 가출이 있어야지만 2호 사유에 해당합니다. 2호 사유보다는 사실 3호 사유가 더 많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3호 사유를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을 때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폭력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시부모님께 폭언을 당했다. 장인 장모님께 심한 대우를 받았다. 여러분, 이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사유라는 게 꼭 배우자에게만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3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나한테 이 정도로 하셔도 되나? 싶은 행동을 하신다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정도가 조금 세긴 해야 돼요. 일회성인 힐난 이 정도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조금 더 강한 폭언이라든지 폭행, 모욕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시부모님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넌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는 모욕 또는 폭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부부가 같은 방도 쓰지 못하게 부부 사이에 계속 간섭을 하고 괴롭히는 경우, 지속적으로 너는 무능한 사위다 라고 모욕하고 힐난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을 넘은 시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의 대우, 이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4호 사유를 살펴볼까요? 4호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을 때입니다. 직계 존속이라 하면은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당연히 이혼이 가능해야겠죠. 내 부모님한테 폭언을 한다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이혼이 가능해야겠습니다. 다음 사유입니다. 5호인데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동안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바로 다음 사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유, 6호 사유인데요. 이 경우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기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정말 애매하죠. 이 6호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부에 법이 엄격하지만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어디까지가 기타에 포함되고 어디부터는 기타에 포함되지 않는지, 이 부분이 정말 이혼을 요구하는 입장과 나는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에요.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골이입니다. 내 배우자가 너무 심하게 코를 골아요. 이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 코골이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제 룸메이트가 코골이가 굉장히 심한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가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정말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그런
흰 문물의 코골이였습니다. 몇 달간 잠을 제대로 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결국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몇 달간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건강도 엉망이 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케이스는 코골이 상대방이 룸메이트였으니까 제가 이사를 가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내 남편 또는 내 아내가 코를 곤다? 이 경우 정말 골치 아프겠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골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를 심하게 군다? 이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어요. 배우자가 코를 고는 것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코를 곤다고 비난한다고 화를 내고 코골이 때문에 매일 부부싸움을 하면서 결국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지경까지 이르렀다면은,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코골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코 심하게 구시는 분들, 배우자에게 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성병이에요. 배우자가 어느 날 성병에 걸렸다. 이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성병에 걸렸다. 이건 사실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질병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을 이혼까지 당하게 한다.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죠. 응? 배우자가 성병에 걸렸어? 그런데 나는 성병이 없는데? 이 병을 어디서 옮아온 거지? 배우자가 제3자와 성관계를 해서 성병에 걸린 것이다. 이 부분이 입증 가능하면 1호 사유, 즉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서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바로 섹스리스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슬픈 현실인데요. 우리 부부의 섹스리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입니다. 섹스리스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성기능에 장애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배우자가 엄청 건강해요. 그런데 나와 성관계만 안 해. 게다가 그 기간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이런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혼 사유는 앞서 살펴본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기타 덕분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각 케이스별로 그 사유가 정말 이혼 사유가 되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간 합의만 있으면 되겠지만요. 혹시 내 배우자도 이혼 사유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 영상 설명란에 적혀져 있는 제 이메일로 질의를 보내주시면은 제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제 채널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법률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